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5시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5년 생존율 15% 그리고 전체 조사방률로 보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인데요. 오늘부터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 5회에 걸쳐서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췌장암, 그중에서도 췌장암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아유, 고마운데 영광이지요. 저는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암, 이제 담낭암, 담도암 이제 뭐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진료를 하고 있는 교수고요. 뭐 예전에도 아마 여기 한번 제가 담낭암에 대해서 한번 네, 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좀 한 5번 정도 기회를 뭐 해서 마련해서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뭐 이런 상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신 뭐 치료에 대한 거라든지 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좀 이제 다소 의학적이고 조금 전문적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면 이쪽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몇 개월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바쁘게 근황요? 지내셨죠? 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네, 바쁘죠. 뭐 요즘 여러 가지 네.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뭐 이제 진료를 예전에 이제 진료를 뭐 제가 한 3분의 1 뭐 이렇게 전체 진료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 이제 또 뭐 이제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음, 도와주셨는데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저나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은 있죠. 음, 뭐 아직은 뭐 할 만은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뭐 환자분들에게 좀 최선을 다하고자 뭐 제 나름대로 시간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만족스러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유, 네네. 또 덤덤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을 다들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마음껏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잠깐 좀 도와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임상 연구에도 굉장히 활발히 참여하고 계시고 또 2020년에는 대한소화기암학회 췌장 담도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이제 환자분들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췌장암의 진단을 좀 주제로 어떻게 진단이 되는가,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할 뭐 증상이나 시그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췌장암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네. 짚어보겠습니다. 췌장암이 사실 가장 좀 악명이 높은 암, 무서운 암으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 췌장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췌장은 음. 제 이제 몸 위치로 보면은 우리 소위 명치라고 하잖아요. 그 명치 오목가슴이 있는데 거기서 인제 앞쪽에서 뒤쪽 척추뼈 음. 앞쪽에 위치하니까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개는 인제 그 우측에서 좌측이 좀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제 어. 췌장 머리 이제 요게 몸통, 꼬리 이렇게 되면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뒤쪽 꼬리 인제 위쪽으로 돼 있는데 길이는 대개 한 15 센티 뭐 아주 뭐 어. 길지는 않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음. 일단은 위치가 인제 그 깊이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소위 그 췌장 뭐 우리 일반적으로 검진 많이 하는 왜 초음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췌장 앞쪽에 보면은 대장하고 위가 있는데 이제 그 음. 대장과 위는 어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가장 큰 약점이 아주 간편하고 사실 좋아요. 초음파는 사실은 뭐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좋기는 한데 단점이 이제 공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기 뒤쪽에 일부의 췌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했을 때 잘 발견을 못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췌장은 위치가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능은 이제 저희가 췌장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는 외분비, 내분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외분비는 저희가 그 음식 뭐 단백질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잖아요. 얘를 다 먹으면 그대로 우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고 소화가 돼,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장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분비. 뭐 내분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뇨, 네. 인슐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췌장암 환자에서 보면 당뇨와 관련이 있는 또는 당뇨의 전 단계가 있다든지 또는 갑자기 이제 당뇨가 어, 조절이 잘 되다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췌장에서 기능은 내분비 기능이 있다. 외분비와 내분비 두 가지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장기가 췌장이라서 뭐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췌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굉장히 네네. 이제 어렵죠. 뭐 당뇨도 있고 당뇨도 네. 생기고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 소화도 못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뭐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장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15cm 아주 작은 장기인데 소화에도 연관이 있고 또 네. 당뇨와도 아주 밀접한 네.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적으로 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진단이 어려운가 봐요, 교수님. 네, 위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로 보면 저희가 CT 이런 걸 보면 이제 CT 보실 기회가 많이들 없으실 것 같은데 CT는 저희가 단면, 우리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자른다고 보면 단면을 보면 앞쪽에 이제 저희가 뭐 근육과 이런 게 있고 안에 장기가 있으면 대개는 이제 그 뭐 위, 대장 이런 게 이제 앞쪽을 차지하고 그 안쪽 척추가 이제 우리 가장 그 척추 뒤에는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은 척추뼈 바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 췌장이.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로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또 이제 초음파를 또 좀 마르신 분이거나 또는 뭐 그때에 따라서 저 공기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위나 또는 위나 장을 우리가 초음파로 밀다 보면은 위장이 이렇게 우리 마치 그 저 바다가 나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쪽에 췌장이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초음파를 해서 발견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발견되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다 발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캐치할 수 있는 하나 중요한 진단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길게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네, 그 췌장암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굉장히 치료 방향이나 네, 예후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교수님? 그 췌장암이 이제 저희가 진단이 네. 좀 어렵죠. 뭐 사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증상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모호하다는 뜻은 예를 들어 소화불량. 소화불량이면 저희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뭐 위염, 뭐 네, 위, 뭐 되게 위가 앞쪽에 있으니까 네, 소화불량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불량 중에서 섞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췌장암의 조기 증상일 수 있는데 그걸 일반인도 그렇고 저희 이제 전문가도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네.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췌장 두부, 이제 머리라고 하는 두부는 12지 장에 우리가 마치 그 망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네네. 두부가 여기는 두부에는 이제 지나가는 장기가 담도입니다. 담도. 그러니까 담도. 그래서 두부에 만약에 생긴 암이 누르게 되면은 커지거나 하면 담도를 누를 거잖아요. 그럼 황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부암은 특징이 이제 황달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이제 일찍
발견될 수가 타 암에 비해서는 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몸통은 사실 아까 몸통 뒤쪽은 바로 이제 척추뼈가 있고 중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뭐 중요한 혈관이라면 대동맥, 대정맥 우리 옛날에 학생 때 배웠잖아요. 아주 큰 이제 혈관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분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생긴 애들은 췌장암은 좀 형태가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좀 좋은데 뒤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 혈관이나 신경을 따라서 자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몸통이나 이렇게 생긴 종양 중에는 이제 뒤쪽으로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통증이 좀 심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보면 통증은 밤에 주로 이제 좀 심해지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뭘 먹어 이제 통증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치료 관점에서 보면은 혈관하고 이제 가까이 있고 혈관을 침범한다는 거는 암이 작더라도 수술하기가 좀 까다롭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네. 만약에 꼬리 쪽은 이제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네, 꼬리 네. 쪽도 일부는 이제 신경이나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꼬리 쪽은 진짜 꼬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면은 본인이 증상이 없는데 검사했더니 간에 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나 뭐 저희도 학생 때 배울 때 꼬리 쪽이 좀 더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진단이 조금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어디서 생기나 췌장암 자체의 성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고 이제 증상이 이제 발견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좀 이 전문가 영역이긴 한데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이제 머리, 이제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성상은 비슷하지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이제 의학적 용어로 하면은 임상적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똑같은 암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암을 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장이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네. 되게 어디서 생기나 뭐 출혈할 수 있고 아주 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이렇지는 않은데 췌장은 좀 이제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진단에 조금 저희가 까다롭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혈관이랑 신경에 맞닿아 있으면 예. 왠지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 좀 전이나 이런 게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뭐 어떨까요? 혈관하고 뭐 네네. 요즘 보고에 따르면 혈관하고 가까이 있어서 피로 이제 피로 전이를 잘 합니다. 이제 네네. 췌장암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이가 잘 되는 장기가 뭐 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폐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이제 혈액으로 침범 이제 그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그게 이제 털을 잡고 사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잘 되겠죠. 뭐 반면에 또 복강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또 암이 이렇게 복강 내로 침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유전체라고 해서 이제 암이 동일한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췌장암이라면은 전부 다 뭐 동일하고 모든 사람한테 같다. 그래서 치료도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암도 다 다르더라. 그리고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또 다 형태가 특징이 다르더라.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복강내 간그랑 간세포랑 간의 간세포랑 폐 간세포랑 이것들이 세포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의학적으로 좀 깊은 얘기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네네. 다르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생기는 이 위치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수술이 가장 쉬운 부위도 있나요, 교수님? 제가 이제 외과 의사가 아니라서 뭐 네네. 수술이 쉽다는 표현을 네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폐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그 혈관하고의 관계, 혈관에 거의 안 닿아 있고 정말 수술하기 아주 좋은 경우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수술해야 되겠다 네. 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전체 췌장암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췌장 꼬리 쪽이 수술하는데 걸린 시간이 조금 짧아요, 머리 쪽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머리 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십이지장과 췌장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네네. 췌장 머리 쪽을 자르려면은 십이지장을 잘라야 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른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음. 좀 번거로운 이제 수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꼬리 쪽만 자르는 것보다 꼬리 쪽은 꼬리 쪽만 자르고 이제 절단하면 되니까. 절단하면 네네. 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어야 되고 이런 음.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얘기 들어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과 선생님은 그렇군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뭐 시간의 그런 네 차이다. 시간의 차이고 이제 아. 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면 근데 이제 수술이 혈관 같은 침범 때문에 음.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정말 어렵죠. 인제 그건 인제 뭐 요즘은 선행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데 또 방사선 하기도 하고 스텐트 시술도 하고 하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술을 하게 음. 되면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사이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아. 얘들이 이렇게 우리 소위 그 왜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잘 떼지면 참 좋은데 음. 이게 붙으면 떼다 보면은 종이가 붙어서 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박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고 이렇게 아.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외과 선생님이.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어떤 항암이라든지 뭐 선행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바로 외과적인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발견되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네 맞습니다.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췌장암의 치료가 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진단 자체가 일단 어렵고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작은 장기에 뭐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도 네. 많고 전이도 좀 잘 되나요, 네. 췌장암은?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 네. 어떤 걸 진단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음. 증상이 참 모호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네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인제 진단했더니 다 전이더라. 아. 되게 50% 이상이 이제 전이로 발견되는데 그건 췌장암의 아. 성질이 그런 겁니다. 얘가 그렇군요. 인제 고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은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거 굉장히 전립선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생존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5년 동안 살 확률에 비해서 몇 프로 사느냐. 갑상선암은 100% 이상입니다. 네 넘잖아요. 관리 더 넘잖아요. 잘하셔서. 네. 네. 그리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도 95%가 상회하는데 아. 췌장암은 15% 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암이다. 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게 하나가 그렇군요.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음. 아까 인제 우리 간단한 초음파 같은 거를 해서 발견이 잘 되면 우리 갑상선은 초음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발견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췌장은 초음파 하더라도 없다고 하는데도 좀 찝찝해요. 이게 뭔가 초음파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네. 같고. 그러니까 발견이 어려운 거. 간단한 검사.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CT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CT 부작용도 그렇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이제 검사 방법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 혈액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검사하면 좋은데 왜 전립선암은 뭐 PSA라는 음. 수치가 있어서 인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음. 형태로 인제 검사를 진행하는데 췌장암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당신 췌장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할 만한 검사법이 아직도 진단 없습니다. 검사도 그래서 없다. 아. 저희도 사실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음.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제 그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혈액 내에 있는 암의 찌꺼기를 인제 찾아 나가는 인제 이런 형태의 연구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임상에서 상용으로 쓸 수 있는 만한 검사는 없습니다. 또 아. 하나는 인제 이런 검사들은 위험 인자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흡연력이 아주 높은 분은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뭐 폐암이라든지. 그렇죠. 폐암 검사는 당연히. 네네. 또는 인제 우리 B형, C형 간염이 있고 간경화가 있다. 그럼 당연히 뭐 그러면 간암을 뭐 그렇죠. 그럼 의심을 간암은 해야겠죠. 우리 초음파, 뭐 피 검사, 네네. 폐암은 저술량 CT. 그쵸. 이게 CT 찍으면 인제 되죠. 우리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인제 나와 있는 음. 내용인데 불행히도 췌장암은 그렇게 단일 인자로 할 만한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0%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고 그 얘기는 대부분 90% 이상은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험인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고위험군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암 검진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하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그렇죠. 낮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암도 이제 이렇게 고위험군을 선별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이상이 있는 군,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뭐 물혹이 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태의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이 고위험군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연구들이 되는데 지금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개는 저위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위험이기 때문에 뭐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검사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이제 뭐 네. 가족분이 이제 있으면 몰라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혈액 검사 가운데 그 CA 네. 19 수치인가요? 그거는 좀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굉장히 보시는. 이제 검사법 중에서는 좋은 검사법이긴 합니다. 단일 네. 검사로서 일단은 단일 검사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초기에 CA19-9라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한 40% 정도 아주 낮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올라가는 종양의 수치라고 보면 되니까 아마도 이제 진행성일 때 이제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고. 초기는 또 캐치하기가 네. 어렵군요. 또 하나는 요거 이제 그 좀 어렵지만은 요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분비하는 어떻든 효소인데 이걸 분비하지 않는 분도 있어도 분비 안 하는 그런 이제 뭐 체형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15%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암이 있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수치가. 그래서 검사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게 진단 목적으로는 이 검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단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이 수술이나 어떤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진단, 이런 형태의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마크로는 이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이제 올라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간 사람 중에 그러면 암이 몇 프로 있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한 0.3%입니다. 올라가신 분들 올라가신 분 중에. 그래서 건강검진에 보면 항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올라가신 분들이 만약에 한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3명이 췌장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이제 하나는 점차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검사해 보는 게 좋고요. 어떻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 검사는 진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의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그래도 뭐 연구가 많이 되고 하니까 뭐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이제 검사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는 사실 어떤 경과를 보기 위한 네. 어떤 그런 수단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CT 잠깐 말씀 주셨는데 가장 정확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CT를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혹시? 그게 이제 네. 진단이 됐다 또는 확실히 의심이 될 때는 당연히 CT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CT를 찍어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관하고의 관계, 암하고 혈관하고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는 또는 치료를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암이 거의 확실하거나 또는 암이 확진이 되거나 할 때는 CT를 찍는 게 맞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위험도가 없는 소위 말해 저위험군의 일반인들은 뭘 찍는 게 좋으냐?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CT다 MRI나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 찍는다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췌장에 물혹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이제 시스트라고 해서 낭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검사 저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고 뭐 많게는 15%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에 한두 명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걱정할 때 또는 매번 검사를 해야 될 때, 요럴 때는 이제 추천하는 검사는 이제 MRI 중에서도 조영제를 주지 않는 관과 췌관, 췌관에 이제 췌장액이 나온 길인데 그거와 물혹과의 상관관계 또는 물혹의 사이즈, 크기만 보는 이제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추천을 보통은 하고요. 아주 정말 나는 젊고 그냥 위험도가 없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초음파 정도도 충분히 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암이네요, 교수님. 네,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네.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또 돌아서면 아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려운 네,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만 해도 뭐 저도 이제 그 학생 때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때 지식과 지금 지식은 너무나 차이가 달라졌죠. 네,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요. 그때는 사실 뭐 얘기할 것도 이렇게 없어. 한 10분이면 끝났으면 췌장암. 그러니까 너무 옵션 자체도 네, 옵션도 너무 없고 요즘 없고 그래 가지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고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자료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은 사실은 네. 일반인들은 그냥 듣고 그냥 네. 지금 듣는 분 중에 상당수는 괜찮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편하게 좀 네.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췌장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예요, 교수님? 이제 발병률은 네. 저희가 이제 과거 우리 국가암 등록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중에 대표적인 암이 췌장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억에 아마 제가 2006, 7년도에 우리나라 발생률이 아마 3,000명 정도? 제 기억에 확실치는 않은데 최근엔 8,000명이 넘었으니까 벌써 2배 이상 이제 증가한 거죠. 요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서양도 똑같습니다. 외국도 그래서 외국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시어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시어라고 해서 그 우리 국가암 등록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게 네네. 그 저희보다 훨씬 오래된 이제 데이터 셋인데 거기도 보면 여전히 이제 증가하는 암 중에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 7, 8년, 8, 9년 전에는 이제 췌장암 진단되는 평균 나이가 외국에는 64세였습니다. 지금은 71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나이도 높아졌죠.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왜 이게 증가하느냐 참 미스테리한데 이제 그 비만이 췌장에 이제 하나의 위험 인자가 있어서 아마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췌장암보다 훨씬 더 관련이 있는 암들은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그렇고 최근에 그 논문을 봤더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평균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저희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평균 나이가 85세, 6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암들은 다 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기암 같으면 되게 뭐 네. 완치가 되죠. 네. 갑상선암도 뭐 그렇고 뭐 일부 암들은 되게 뭐 저립선 암도 그런데 이제 하다 암이 걸리다가 이제 췌장암 걸리면 거기서 이제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걸려서 살아남고 해서 나중에 이제 걸렸다. 이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가 또 대표적인 췌장암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느 저기 그 아주 외국에 이제 유명한 권위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써서 저도 사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실제 이제 늘어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늘어나는 만큼 돌아가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완치가 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사망자 숫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아마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제 발생률로 보면 국내는 한 8위 정도 되는 걸로 87이면 8위 정도인데 사망자 숫자는 4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생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의 등위가 높다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네. 예후가 안 좋다. 치료 성적이 이거는 좋지 않다. 저희랑
똑같이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마 3위인데 점차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죠. 뭐 3위, 2위 올라가는 게. 근데 어디 보면 예측컨대 아마 10년, 20년 있다가는 최장하면 2위까지 어, 사망자 숫자에서 1위는 어디겠어요? 폐암? 폐암입니다. 폐암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폐암, 간암, 뭐 대장암, 췌장암인데 이제 췌장암이 아마 조만간 대장암, 간암을 이제 이게 좋은 표현, 꼭 뜬다는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제 네. 그래서 참 저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는 있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점점 이렇게 많아져서.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5년 생존율이 15%입니다. 사실 그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치료 옵션도 나오고 무기가 네.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독 이 생존율의 그래프가 네. 많이 올라가지 않는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아, 너무 그쵸.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수님. 이제 그 두 가지 표현을 하면 15%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과거에는 5%, 6%였습니다. 엄청 그거에 올랐네요. 비하면은 2배 이상 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생존 그 율이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암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떻든 암이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음. 2배까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15%밖에 안 되네. 이렇지만 어떻든 희망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2배 이상 올라간다. 네.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게 이제 그 예전 뉴스위크지에 보면은 10% 넘었을 때 거기 표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드디어 췌장암의 생존율이 2디짓, 그러니까 두 아. 자리 숫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굉장히 참 이 어려운 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 기법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 이제 여러 이제 좀 뭐 다학제 진료도 하게 되고 좀 더 좋은 이제 예후를 갖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됨으로써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15%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2배 이상 오른 수치니까 절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더 올라갈 길만 남아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질문 주신 분들 좀 있어서 질문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네. 네, 췌장암에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 검진에서 혹시 이런 질문도 덧붙여 볼게요. 네. 뭐 가족력이 있거나 뭐 아주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검진해서 좀 검사를 하고 싶은데 네. 젊으신 분들은 초음파 보면 되고 초음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저희 때는 MRI가 이제 비급여구에서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예를 네. 들자면 그냥 췌장을 어떻든 한번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젊은 분들은 MRI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 네, 너무 뭐 걱정이 하시면 된다. 될 것 같고 뭐 오히려 MRI가 이제 좀 검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통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CT 한 번 찍어도 한 번 찍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해서 사실 지내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 요걸 아는 게 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췌장을 좀 진료를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병원을 찾아가야 될지 좀 어렵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이게 찾아가야 참 될까요? 이게 이제 인터넷밖에는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각 음. 병원에 있기는 합니다. 췌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췌장 중에서도 이제 암을 보시는 분이 있고 조금 다른 이제 양성을 좀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 좀 여러 가지 경험도 좀 다르고 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전문 딱 췌장 전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그 어쨌든 뭐 병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좀 아무래도. 확인을 하신 네. 다음에 네. 네.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미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굳이 뽑자면 의심해야 할 네. 증상 덧붙여서
등이 아프면 네, 이것도 같이 설명 그거는 주시면 이제 좋을 것 등이 같아요. 아픈 분은 대부분 이제 저도 외래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 이제 염좌라고 하죠. 뭐 음. 근육들이 뭐 놀랐다고 표현하기 적절할지 몰라도. 근데 이제 이게 참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알고 내가 가야 되느냐? 네. 정답은 없지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체중 빼는 게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왜 입맛도 없고 빠졌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외국 데이터 보면 한 본인 이제 정상 체중의 한 5%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8파운드, 7파운드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한 제가 보기 2, 3kg 정도. 그게 만약에 당뇨랑 관련이 있다. 예를 들자면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서 체중이 그냥 좀 빠졌네. 빠지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보통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운동하거나 식단 조절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빠지는데 점점 더 빠져요. 그러니까 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체중을 네네. 유지되는. 근데 그게 갑자기 빠졌다는 거는 뭔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뭐 우울증 때도 사실 체중 빠질 수 있으니까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어떻든 뭔가 그게 있어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빠졌는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고 좀 찝찝하면 한번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또 전문가 선생님은 또 괜찮다고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한번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좀 이쪽이 그래서 또 발견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냥 뭐 무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인 중에서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생기면서 체중이 좀 빠지는 경우 보통은 체중이 좀 늘기도 하고 그랬는데 빠지는 경우는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황달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가려니까 네네.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소화불량인데 매번 병원 오라 이것도 너무나 너무나 네, 비특이적인 비특이적인 증상이니까. 증상이라서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제 그 정도만 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갑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체중이 빠진다. 네, 요거는 한 번쯤 네, 의심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췌장 아밀라제 수치가 낮아졌다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네. 주시자면요. 이거는 뭐 암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밀라이드 수치는 검사를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응급실에 배 아플 때. 그래서 급성 췌장염 진단할 췌장염, 때만 네네. 쓰기 때문에 그냥 아밀라이드 수치는 암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홀리해피님 길게 질문 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뼈 쪽에 아주 경미한 짜릿함이 간헐적으로 느껴집니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제 30대이시고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 등을 쫙 폈을 때가 더 시원하고 안 아파서 에이 그래도 뭐 췌장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거나 탄산을 마실 때 액체가 식도를 지나 조금 내려간다 싶을 때 짜릿한 자극이 온다고 합니다. 뭐 아, 이런 뭐 아닐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아닐 것 네,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30대 나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초음파도 하셨고 식도에 뭘 먹고 짜릿하고 이런 형태는 이제 췌장염에서 오는 그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췌장골이 5.5cm, 증상과 통증은 없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아마 병원에서 하셨다면은 일반적인 췌장암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췌장암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수술을 해봐야 이런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네.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해봐야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종괴인데 아마도 우리 췌장에서 생기는 이제 혹을 췌장암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췌장암은 췌장선암입니다. 선암 이름이 좀 네. 어렵기는 한데 그 이외의 췌장 종양도 있어요. 종괴도.
그러니까 뭐 내분비 종양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만 들어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이제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표현은 아마도 그냥 췌장암은 아니겠다.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수술을 받고 5점은 좀 네. 음, 네.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려님께서 췌장에 혹이 있다고 나와서 MRI를 찍고 정기 검진 중인데 혹시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이런 네, 질문 아마 이제 혹이 주셨습니다. 있다고 하고 MRI 찍는 거를 봐서는 아마 낭종일 것 같은데요. 낭종이 이제 MRI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되지 않게 관리하는 법이 저도 참 알고 싶긴 한데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면역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기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따로 발전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프마프님께서 만성 췌장염 환자가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만성자가 붙은 만성 무슨 염, 만성 위염 또는 만성 간염 예를 네. 들어서 만성 췌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염증이 아주 오래되면은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만성 췌장염이 그렇게 빈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췌장암에서 뭐 어떤 경우는 6배 높다 일반인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인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 우리 전체적으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일반인이요? 네, 평생 췌장에 걸릴 확률 아까 퍼센트 3,000명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네, 그렇고 네. 일반인이 우리가 남자는 대개 3분의 1, 5분의 2, 여자는 3분의 1 정도 암이 발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자 같으면 33%, 남자는 37% 중에 췌장이 몇 프로 차지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1.7%입니다. 그래요? 저는 전체 한 5% 될까 5%는 했는데 많습니다. 5% 와,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인 비중이 중에서는 되네요. 1.7%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만성췌장염은 그래도 뭐 때에 따라서 6배니까 조금 높다고 돼 있죠. 뭐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것도 사실은 만성자가 붙은 거는 다시 예전에 건강한 췌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혹시 미국에서 이제 젊은 층에서 단백질 파우더가 좀 암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이게 혹시 뭐 조금 의견을 주실 수 네. 있으실지. 요건 제가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단백질 파우더하고는 그닥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는 또 네네. 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연구 중에서 이제 그 관련성 연구라고 해서 관계가 있냐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떤 경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이게 원인이냐 결과냐. 이건 아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련은 뭐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하고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김민님께서 혹시 이제 연령대나 성별 조금 네, 성별은 뭐 유사하게 있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연령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 데이터는 제가 없는 것 같고 미국 데이터 보면은 네. 한 7년 정도가 지금 길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네. 국내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아마 유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장님께서도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60대 여성분이십니다. 몇 개월 전 건강검진하면서 정밀 피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수치가 아까 그 네, 네, 아마 그럴 것 C19 같고요. 수치일까요? 네, 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CT도 찍으셨잖아요. 네.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0.3%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최근에 식습관 변화는 없고 운동을 하지 않고 살 빼려는 노력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단기간에 좀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이제 7월에 100kg를 유지하다가 네. 12월 23일인 지금 91kg입니다. 나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젊은 사람은 그 20대도 사실 췌장암이 아주 드물게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딱히 노력을 안 했는데 빠지고 아마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겼다 이러면 한 번쯤은 검사해 보는 게 어떨까? 갑상선 기능 검사도 했는데 아마 가끔은 젊은 분 중에서 갑상선 기능 아. 항진증이 있더라고요. 아, 해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28살 남성분이시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검사 결과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요? 피 검사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네. 췌장만 얘기하면은 다른 암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로지 췌장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타암종도 있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의 포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과도한 걱정은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무서운 암이긴 하지만 발병률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암이니까 요거 특성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벌써 거의 다 됐어요. 금방 가죠, 교수님. 아,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오늘 그 낭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자 했는데 요거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편은요. 지금 1월 2일 다음 주 목요일이지 오후 5시에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낭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췌장암의 최신 치료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처음 보통 발견하시게 되는지 이것도 전 참 궁금했거든요. 네, 발견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리 쪽은 황달이 생기잖아요. 네, 네. 황달이 생겨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좀 흔한 것 같고 음, 나머지는 이제 아까 통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사람 중에 췌장암의 포션은 굉장히 낮은데 네, 네. 발견된 사람은 통증이 있고 이래서 근처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사람 중에는 어쨌든 통증이 심해서 이제 CT를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연히 검진해서 또 칸이 찍었는데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오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진단되신 분들만 보는데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도 암이 아닌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검사에서 나온 사람만 저는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냥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이게 전체인 양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정말 이제 암은 요거밖에 없는데 실제 밑에 이 많은 사람들은 다 특별히 이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당뇨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당뇨를 쭉 아마 병원에 다니실 텐데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체중이 빠진다. 우리 이제 당뇨 보시는 분 이제 선생님들 내분비내과 선생님들 많은데 네. 간혹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환자분들이 저 좀 찍어주세요 해서 찍어서 췌장암이 진단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당뇨과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 보는 파트만 보기 때문에 큰 병원들은 자기만 이렇게 파트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놓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서 체중도 빠지는 뭔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조금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당부 사항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오늘 췌장암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2편도 다음 주에 바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